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로펌 땡땡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네, 이 양주경찰서가 이 허경영 파출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양주경찰서를 전수조사하라. 네, 지금 이 피해자들이 외치고 있고 정식으로 경찰청에다가 양주경찰서에서 이제 허경영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 네, 오죽하면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은 이 양주경찰서에 가면 항상 이 멈춘다. 네, 무슨 뭐 정거장도 아니고 왜 멈추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양주경찰서가 허경영 파출소냐 이런 비판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허경영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로펌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펌. 네, 그런데 이게 거의 뭐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그 한 여성분은 이 허경영에게 이 고소, 네, 그러니까 허경영 측에게 고소와 민사소송, 가압류까지 합쳐갖고 총 5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건에 항상 등장하는 로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로펌. 그러니까 이 허경영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네, 이 양주경찰서가 허경영 파출소인 것처럼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 허경영 하늘궁에서 분루유 문제 때문에 한 분이 이제 불로유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불로유가 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로유를 마셨냐 안 마셨냐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로유를 이제 마셨냐 안 마셨느냐, 마셨냐 안 마셨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 녹취록이 터진 거죠. 불로유 지금 먹고 있다.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법무법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법무법인이 등장해가지고 뭐 A 씨는 하늘궁에서 불로유를 구매한 적도 없고. 해당 모텔에서 불로유를 마신 사실도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뭔가 좀, 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 성추행으로 안수 기도하듯이 영적 에너지를 줬다. 네, 이렇게 이제 떠들어냈을 때도 이때도 보면은 이 로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허경영에 대해서 이 허경영이가 이제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백 명이 지켜본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장이 과연 이제 허경영이가 성추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피해자들에 대한 이번에 신문이 막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가 변호사를 27명, 법무법인 7개, 그리고 사임한 변호사는 무려 17명, 그리고 법무법인 8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비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비공개로 요구를 했다. 그래서 비공개인데 한 사람의 이 증인을 앉혀놓고 이 재판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네, 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은 손가락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재판을 잘 지켜보고 그 후폭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수백 명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이렇게 뭐 가족끼리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나 보죠. 네, 그런 상황 여기까지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도 이 허경영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이 로펌은 네, 이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이 허경영이죠, 허경영. 네, 이 허경영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네,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 사실, 범죄 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허경영에 대한 굉장한 이게 뭐 충성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경영에 대한 굉장한 쉴드, 네, 이런 부분들이 전개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등장하는 거죠. 고비고비 때마다 등장하는 이러한 허경영 이 로펌, 네, 이게 사실상 이제 허경영 이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경찰 출신 변호사다. 네, 경찰 출신 변호사. 요즘에 아주 경찰 수사권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로펌으로 많이 간다. 뭐 전문위원, 뭐 사무장. 네,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경찰 사법고시 뭐 이 또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죠. 로스쿨을 통해서 네,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뭐 이 검사 출신, 김현장 출신 변호사 추가 영입이 됐다. 네, 또 뭐 8개 분사무소가 확장이 됐다. 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네 하면서 또 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강제추행. 지금 허경영이가 강제추행으로 지금 네 고소당했죠. 네, 그 준강제추행.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성범죄 발생 직후 네, 골든 타임에 적절한 그렇게 되면 이제 허경영이는 이제 고소당한 입장이고 이제 피해자들은 민감하게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이 뭐 경찰 출신 변호사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 사건에 항상 이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네, 이러한 로펌. 네, 이게 정말 법무법인 허경영인가? 네, 허경영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의문들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신천지 피해자들과 만났는데 아예 그냥 신천지 내부와 아주 밀접한 그런 로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통일교,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통일교, 네, 통일교도 아주 그 통일교를 비호하는 그런 로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는 명백한 사이비 교주입니다. 네, 사이비 교주고 이자는 사이비 종교의 수장이죠. 수계죠.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미륵부처다.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천국 티켓을 판매하는 아주 타락한 종교 이 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우리 역사, 인류 역사에서도 천국 티켓 판매하다가 면죄부 판매하다가 면벌부 판매하다가 아주 이 인류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K-팝이라든지 K-문화, K 각종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허경영의 행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로펌은 과연 본인들의 자녀들이 허경영이한테 가서 천국 티켓을 산다. 본인들의 부모님이 허경영이한테 가가지고 죄사함을 돈으로 산다. 그러면은 과연 이 허경영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우주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양심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